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통학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던 김세림 양,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세림 양 사건 이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른바 세림이법인데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자치구는 영등포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77명으로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북구와 구로구로 각각 1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중구와 종로구, 강서구는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닐 다이아몬드의 I am I said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 환경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고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가천대 도시교육학과 허옥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림이법 청취자분들 가운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 2년 전이죠. 청주에서 4살짜리 우리 여자 어린이 세림이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내려준 차가 아이를 쳤죠. 예. 그래가지고서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이 사고 그 세림이 아버지가 대통령께 탄원서도 냈죠. 예. 더 이상 이런 이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탄원서도 내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론도 일고 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보호 조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 이렇게 강화된 법이 세림이법입니다. 예, 그 세림이법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예. 이 법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 차량이 많이 개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개조가 우선 되는지.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발견하면은 모든 차들은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상대방에서도 오는 차도 일단 정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저 차가 어린이 통학 차량인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도색을 칠하고 또 앞뒤에 경광등을 부착을 하고요. 또 어린이 체격에 맞춰서 발판 높이도 조정을 합니다. 예. 또 차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또 이 후방 카메라 또는 후진 경보물 설치해서 뒤에 있다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운전자 인솔교사 당연히 동승하도록 의무화 됐고요. 운전자와 인솔교사 시설장까지 예. 이 교육을 2년에 3시간씩 받도록 또 의무화 시켰습니다. 예. 또 반드시 어린이 통학 차량은 또 경찰에 신고하도록 또 돼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 원의 지금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죠. 예. 특히 기존에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의 가장 큰 문제가 이 70~80%가 지입제 차량이거든요. 이 예. 지입제라는 거는 학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차주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그 차주한테 얼마씩 대가를 지불하다 보니까는 지입제 차량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빨리 운행하려는 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또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 하는 거죠. 신고가 안 되면은 관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세림이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모든 차량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는 게 아주
큰 좋은 점입니다. 예. 그 법에 맞게 과연 그 어린이 차량들을 제대로 개조를 다 했는지 또 경찰에 얼마나 신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70.6%가 신고한 걸로 지금 통계 나오는데요. 예. 초등학교, 이 특수학교는 92%, 유치원은 89%, 특히 어린이집은 뭐 99%, 거의 뭐 100% 가까이 다 신고가 됐고요. 예. 그러나 문제는 학원 차량이 27%, 체육시설이 22%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학원 차량, 이 체육시설 차량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또 2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차들이 지금 사실은 더 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세림이법 시행이 되면은 통학 사고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글쎄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특히 올 29일부터 이 세림이법이 발효는 됐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그동안 6개월간은 홍보 계도하겠다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세림이법이 발효는 됐는데 계속해서 또 통합 차량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명에서 4명 정도 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올해 벌써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또 더 큰 문제는 이 세림이법을 충족시킨 그런 통학 차량이 또 사고를 낸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법만 강화시켰지 이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충분한 홍보와 또 강력한 단속, 강한 교육이 요구가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학원이나 체육시설 15인승 차량은 보호자 성숙 규정이 2년간 유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예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 학원들이 영세하다는 거죠. 예. 속셈 학원, 뭐 태권도 학원 이런 학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개조하려고 하는 데는 뭐 돈도 한 150에서 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또 뭐 인솔교사를 또 두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분에 대한 그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세에서 그 2년간 유예를 시켜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유예시킨 만큼 보다 안전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게 사실상 큰 걱정입니다. 예. 일부 학원장들은 운전자에게 개조 비용을 떠넘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속셈 학원, 태권도 학원 차량의 한 70-80%가 지입제 차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입제 차량이다 보니까 이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 모든 걸 다 개조한 차량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개조 비용은 그 차주가 다 네.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개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예, 뭐 150에서 한 2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문제는 요새 막 이런 부분이 막 지금 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까는 너무 막 몰리는 겁니다.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또 다른 또 여러 군데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웃돈까지 뭐 얹어줘야 되는 뭐 그런 또 상황도 생기는데요. 예. 사실상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세한 데는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다 많은 차량이 이렇게 개조하고 다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보험료하고 연계시켜가지고서 조금 보험료를 경감해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유인을 제공해 준다면은 보다 많은 차량들이 개조하고 신고를 예. 다 할 겁니다.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현재 전혀 없죠. 예. 예, 뭐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영세 사업자들이 뭐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해야지만 또 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만큼 과속 운전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앞서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실제로는 그 학원장이 세림이법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2년에 3시간도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적어도 이 운전자들이 어떤 안전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의식인데, 예.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어떤 그런 아니라는 의식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을 또 따도록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예. 또 자격 요건에 법규 위반 경력이라든가 사고 경력이 있으면은 아예 운전을 못 합니다. 예. 또 양질의 그만큼 대우도 더 잘해주고 있고 하나의 선생님 개념이죠. 예. 근데 우리는 뭐 운전 면허만 있으면 다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만큼 사고 낼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세리미법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은 이런 사고는 또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 난 사례가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학원, 속셈학원 이런 데에다 즉시 공유가 돼가지고서 운전자나 인솔교사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런 사고를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또 운전자한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가지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마음의 여유만 갖고 운전해주면은 사고 위험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 당부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서로 다자간 노력하는 시스템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허업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당동에 사는 윤순태입니다. 두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요. 큰애는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지 3년 됐고요. 적은 애가 이제 막 군대 간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힘을 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두 아들 민호야, 혜송아, 더운 날씨에 군복무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혜송이는 훈련 중이라 더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잘 이겨내리라 믿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민호야, 혜송아, 화이팅! 신청곡은요, 거북이의 빙고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윤순태 씨의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윤순태 씨가 힘을 들인 아드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불수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태 씨의 신청곡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 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비틀즈의 옐로우 썸머린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펀드인가요? 예, 그동안 이제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이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예.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초기에 들어가는 그 재원 조달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분들께서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출자를 하시고 그에 따른 운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제1호 서울 햇빛발전소 시민펀드를 출시하게 된 거고요. 예.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KB투자증권을 통해서 5일간 판매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예. 지축 차량기지, 개화, 도봉, 고덕 차량기지 이렇게 4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 4.25메가와트를 건설하게 되고요. 예. 이 건설 비용이 총 8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비용 전액을 시민 공모펀드로 모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하신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공유형 사업을 하게 된 데 의미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철도 차량기지 4곳에 조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전력도 철도 차량기지가 사용하게 되나요? 이것은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한전의 송배전 선로에 개통 연결을 해서 별도 판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펀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가장 관심인데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펀드 상품, 금융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예.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큰 관심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펀드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예. 오늘처럼 이제 비가 오면은 좀 발전이 덜 돼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펀드의 그 기간이 3년 동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평균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3년이 되면은 상당한 부분 그 수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펀드가 만기가 되는 3년 후에는 이 발전소를 서울시가 직접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나 관리 운영사가 인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원금을 상환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가 이제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수익은 저희가 약 한 연평균으로 한 4.1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펀드 운용이나 판매 관련된 보수를 제외하고 투자하신 금액 대비 4.18%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실제 태양광에 의해서 발전되는 발전량은 참여한 시공사에서 보증을 또 해주고 생산된 전력을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처나 판매 금액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예금 금리보다 수익은 훨씬 좋고 안정적인 측면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원래 펀드가 수익이 안 나면은 네. 손해 볼 수도 있는 게 펀드인데 네네. 지금 이 태양광 펀드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사들에서 또 발전 시간을 보증하기 때문에 4.18%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취지를 봐서 펀드에 투자하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00만 원까지로 제한을 둔 것이 좀 있고요. 네. 또 이것이 3년 동안 투자를 하시는데 중간에 환매를 하실 수 없는 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환매가 안 되는 대신에 이 상품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급한 현금이 필요하신 분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예, 뭐 일반 펀드하고 뭐 비슷합니다. 네. 저희 펀드는 모집 금액은 82억 5천만 원으로 보통 펀드에 비해서 규모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판매 지역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 있으신 분은 좀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요 펀드를 판매하는 게 KB투자증권이고요. 이곳에 계좌가 없으신 분은 미리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실 수 있는 곳이 KB투자증권이나 일반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시티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펀드에 가입하는 거, 펀드 상품을 사시기 위해서는 KB투자증권에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8월 10일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 KB투자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펀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예,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은 저희가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는데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다른 부지들을 좀 더 물색을 해서 2차 태양광 시민펀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소 연료전지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나인데요. 저희가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시민펀드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의 일부를 모으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변방 연극제가 열리고 있는 인디아트홀 공예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저희 10분 전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음료 안에서 못 드시고 핸드폰도 입장하시기 전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방영화제 예술감독 임민자입니다. 17회 서울 변방영화제는 15원 50전이라는 주제어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사회의 배제와 혐오를 뛰어넘는 구조와 질서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변방연극제에 관심을 갖고 공연을 보게 됐는데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변방연극제는 작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뭔가 사회적인 감각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데 관심 있어서 왔어요. 극단동의 연출가 강량원입니다. 한국 연극계에서 다양한 내용이나 다양한 형식을 갖고 연극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객 여러분들도 오셔서 좀 경험해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변방연극제 현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서울 변방연극제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변방연극제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종로 그리고 흑석동 일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1부에 나가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9736번님, 올해 40살 된 아내가 첫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가가 건강할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보, 체력 떨어지지 않게 내가 맛있는 것 많이 사줄게. 힘든 일 다 나 시키고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 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관광업이었는데 메르스가 좀 잠잠해지면서 경기도가 관광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국내 관광업이 활기를 띠려면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요. 경기도도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여행사와 언론인을 초청해서 관광 상품을 둘러보는 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팸 투어에는 경기도의 자매 지역인 중국 산둥성의 여행사 대표와 언론인 등 3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우호적인 자매 지역과의 관광 교류를 우선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 민속촌, 부천의 웅진 플레이 도시, 광명 동굴, 파주 영어마을, 포천 허브 아일랜드, 과천 경마장 등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어제는 국내 주요 관광업체와 산둥성 여행업체 간의 상담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음 달 말과 9월에 산둥성과 광둥성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경기도 관광상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무래도 휴가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경기도 화성 그 앞바다에서 해양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바로 내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화성의 전곡항과 궁평항 두 곳에서 해양축제가 열립니다. 우선 서해안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 있는 전곡항은 코리아 매치컵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리는 곳인데요. 올해도 요트 대회와 함께 과거 이곳과 실크로드를 연결했던 바닷길을 따라서 경주하는 한중 오션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또 축제 기간 동안 요트와 보트를 비롯해서 황포 돛배와 카약, 수상 자전거 등
10여 가지의 해상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궁평항에서는 어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와 어린이 낚시대회가 있습니다. 갯벌 체험존에서는 갯벌 썰매 대회와 갯벌 장애물 달리기, 갯벌에서의 황금 바지락 캐기 등 갯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주시가 4대강 사업에서 확보한 준솔토의 수요 예측을 부풀렸다가 감사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여주시가 남한강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준솔토는 모두 3,5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 준솔토를 판매하는 기간과 수익을 부풀려서 발표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된 겁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0년 준솔토에 대한 수익성 분석 용역을 통해서 준솔토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년 580만 세제곱미터씩 판매해서 1,9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이 날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준솔토 판매량은 올해까지 4년간 400만 세제곱미터도 안 됩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1년 판매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뒤늦게 준솔토 판매 기간은 2031년까지로 연장했고 순이익은 576억 원으로 당초보다 1,323억 원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부풀리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주시로서는 앞으로 16년간 골재를 판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 낭비를 초래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아직도 부실 용역에 의한 부풀리기로 지자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 사례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즐거운 잡음 아날로그 LP 음원을 소개해드리는 수요일인데요. 여름 휴가는 뭐니 해도 바닷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를 골라봤습니다. 볼륨을 높이시면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들리는 해변가의 소리를 느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장성문 감독의 추천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